75년 전, 미국은 한국을 지켰습니다. 폐허에서 일으켰죠.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원전을 가르쳤죠. 조선을 도왔습니다. 스승과 제자. 그게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제가 목격한 건 대체 뭡니까? 저는 리처드 볼턴입니다. 국방부 핵전략 분석가, 20년 경력의 전문가죠. 수백 건의 위기를 분석했습니다. 냉전도 핵대치도 다뤘죠. 하지만 그날, 제 모든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터진 한마디. 회의장이 얼어붙었죠. 70년 금기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까? 사흘 뒤 두 번째 충격.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밀 문석으로 달려갔죠. 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코드명 블루 커런트. 군사와 민수, 동시 진행. 모든 페이지에 반복되는 하나의 이름. 한국. 시간이 역전되고 있었습니까?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 미국 엔지니어가 한국 기술자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었죠. 필라델피아 조선소. 강철 표면에 새겨진 한글. 메이드 바이 한화오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75년 만에 자리가 바뀐 겁니까? 지난 75년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폐허였던 나라. 그들이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저는 그날 문명이 이동하는 걸 봤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그 말이 터졌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멎었죠. 국무부 장관의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리처드 볼턴입니다. 미국 국방부 핵전략 분석가로 20년을 일했죠. 그동안 수백 건의 기밀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핵대치 상황도 분석했죠. 중동의 핵위기도 다뤘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12일. 그날은 완전히 달랐죠. 회의장에 있던 30여 명의 관료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국무부 차관은 안경을 벗었다 다시 썼습니다. 70년간 지켜온 비확산 원칙. 그게 단 한 문장으로 무너진 겁니까? 이건 동맹의 파괴입니까? 새로운 질서의 서막입니까? 국무부는 즉각 반발했죠. 비확산 원칙 붕괴 우려라는 성명을 준비했습니다. 국방부는 달랐죠. 전략적 동맹 강화 필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회의는 혼란 속에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블룸버그 뉴스가 또 하나의 폭탄을 터뜨렸죠. 미국 40년 만에 대형 원전 착공. 핵심 파트너는 대한민국. 심장이 두 번 뛰었습니다. 두 발표 사이 단 3일. 그게 우연일 리 없었죠. 핵잠수함과 원자력 발전소. 두 사건을 연결하는 고리가 있다는 겁니까? 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국방부 지하 3층 문석으로 내려갔죠. 냉한 공기가 복도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죠. 기밀 문서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20년 경력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한참을 뒤지다가 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트 블루 커런트 듀얼 뉴클리어 인티그레이션 프레임워크. 붉은 잉크로 찍힌 도장. 탑 시크릿 블루 커런트. 제가 20년간 본 그 어떤 문서보다 위험했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읽었죠. 세 번째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전율이 흘렀죠. 군사용 핵잠수함 기술. 민수용 원자력 발전 기술.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대상 국가는 단 하나. 대한민국. 이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미국은 70년간 핵기술 이전을 극도로 제한해왔죠. 적국은 물론이고 동맹국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 프랑스조차 예외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군사와 민수 핵기술을 동시에 넘긴다는 겁니까? 문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11기가와트급 원전 프로젝트. 텍사스 지역 전력망 통합 계획. 핵추진 시뮬레이션 검증 완료.
모든 항목 옆에 같은 이름이 반복됐죠. 대한민국,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해군.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미 통합 검토 완료. 기술 검증 승인. 날짜는 2025년 8월이었죠. 트럼프의 발표보다 2달 앞섰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트럼프의 승인은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완성된 계획의 공개였을 뿐이죠. 70년간의 봉인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금단의 문을 연 나라. 그 이름은 한국이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문서를 다시 펼쳤죠. 한 줄 한 줄 읽으며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온 것인가? 미국은 왜 이제야 허락한 것인가? 아니,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죠. 한국은 이미 끝내놓고 있었던 겁니까? 그날 이후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죠. 이건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다. 붉은 잉크로 찍힌 단어 하나가 세상을 갈랐습니다. 금기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한국은 대체 무엇을 끝내놓은 겁니까? 문서를 덮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죠. 한국과 원전, 한국과 핵잠수함. 두 퍼즐 조각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에너지부로 향했습니다. 답을 찾아야 했죠. 에너지부 브리핑룸. 텍사스 원전 프로젝트 설명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 이름이 떠올랐죠. 두산 에너빌리티.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제 본 그 문서의 이름이었죠.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미국 40년 만에 대형 원전 착공입니다. 파트너는 대한민국 두산 에너빌리티죠. 11기가와트급 프로젝트. 미국 인공지능 산업의 심장을 책임질 규모였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누군가 질문했죠. 발표자가 대답했습니다. 기술 검증이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2025년 8월 국방부와 에너지부 합동 검토 결과죠. 8월. 제가 어제 본 문서의 날짜와 똑같았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자료를 요청했죠. 한국기술검증 보고서. 두꺼운 파일이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밤새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놓치지 않고 확인했죠. 놀라웠습니다. 아니, 충격이었죠. 한국은 독자적 시뮬레이션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독자 알고리즘까지 개발했죠. 미국의 검증을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끝내놓고 검증만 받은 겁니까? 보고서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원전 기술, 미국 표준 충족. 일부 항목 초과. 초과라는 단어. 그게 제 머릿속을 강타했죠. 트럼프의 승인? 아니었습니다. 이미 완성된 계획의 공개였을 뿐이죠. 한국은 허락이 아니라 검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까?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 보였죠.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왜 하필 지금 미국이 한국을 찾은 겁니까? 다음 날 실리콘밸리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전망 발표회였죠. 한 데이터 과학자가 발표했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산업이 직면한 최대 위기. 그건 전력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 2020년 대비 300% 증가. 전력이 곧 인공지능 경쟁력입니다. 발표자가 단호하게 말했죠. 태양광. 불안정합니다. 풍력. 마찬가지죠. 답은 하나뿐입니다. 원자력.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이 폭발하고 있었죠. 하지만 전력이 없었습니다. 40년간 원전을 짓지 않았던 대가였죠. 기술도 사라졌습니다. 인력도 단절됐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지난 10년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완성했죠. 기술을 유지했습니다. 인력을 키웠죠. 미국이 잊은 기술을 한국이 되살린 겁니까?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모든 이름 옆에 같은 문구가 반복됐죠. 기술 검증 완료. 독자 운영 능력 확인. 미국 표준 충족. 한국은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성으로 말했죠. 제가 본 건 데이터였지만 느낀 건 의지였습니다. 그날 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백악관 안보회의 긴급 소집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볼턴 박사, 당신이 본 블루 커런트 문서. 그게 전부입니다. 전부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의 핵잠 승인과 원전 프로젝트. 둘은 하나의 계획이었습니다. 군사와 민수, 동시 진행이죠. 숨이 막혔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미국의 심장은 전력입니다. 그 심장을 한국이 만들고 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인공지능의 두뇌는 실리콘밸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심장은 한국이 만들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1기가와트. 미국이 잊은 기술을 한국이 되살렸습니다. 그들은 소리내지 않았죠. 대신 결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데이터 속에서 의지를 봤습니다. 미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건 한국이었죠. 블루 커런트. 그 이름이 이제 이해됐습니다. 푸른 전류. 한국에서 미국으로 흐르는 에너지였던 겁니까? 이틀 뒤 저는 텍사스로 향했습니다. 페르미 아메리카 프로젝트 현장이었죠. 직접 봐야 했습니다. 문서가 아니라 현실을 말이죠.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저를 안내했죠. 이쪽입니다, 박사님. 원자로 경납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압력 용기가 눈앞에 있었죠. 그리고 그걸 봤습니다. 강철 표면에 새겨진 각인. DOSAN ENERBILITY 코리어. 미국 땅 한가운데. 한국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까? 손이 저절로 강철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뜨거웠죠. 이게 언제 도착했습니까? 지난달입니다. 부산항에서 출발해 휴스턴으로 왔죠. 부산. 70년 전 미군이 상륙했던 그 항구에서 말입니까?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렸죠. 용접 온도 확인. 압력 수치 정상. 태극기가 그려진 헬멧을 쓴 기술자들. 그들이 정밀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몇 명입니까? 320명입니다. 서울대, 한양대, 카이스트 출신들이죠. 320명. 미국 땅에서 미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까? 한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 김준호라고 적혀 있었죠. 박사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용접 기술은 어디서 배운 겁니까? 바라카 프로젝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4년간 작업했죠. 바라카. 그 이름을 들으니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한국은 사막에서 원전 4기를 완성했죠. 그 경험이 지금 텍사스에서 살아나고 있었습니까? 갑자기 소란이 들렸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엔지니어 2명이 한국 기술자에게 다가왔죠. 이 부분 용접 시퀀스를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나? 한국 기술자가 도면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온도는 섭씨 1200도를 유지하고요. 웨스팅하우스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죠. 역시 그렇군. 우리 계산과 일치해.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미국 원전 산업의 전설이었죠. 70년 전 한국의 원전 기술을 전수한 그 회사.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기술을 검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었죠. 스승이 제자에게 배우고 있었습니까? 현장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가장 숙련된 인력은 한국 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미국은 40년간 원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끊겼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속 지었고 계속 배웠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70년 전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가르쳤죠. 2025년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작업장을 더 둘러봤습니다. 크레인 아래에서 불꽃이 튀었죠.
한국 용접공이 완벽한 각도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감독관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품질 검사 통과. 한국 팀 작업은 언제나 1회 통과야. 1회 통과. 그 말이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압력 용기 앞으로 다시 걸어갔죠. DOSAN ENERBILITY 코리어. 그 각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속 표면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세계 수준이다. 한 미국 엔지니어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저 각인 보면 놀랍지 않나? 미국 심장부에 한국 이름이 새겨진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랑스러워해야죠. 저들이 우리 미래를 만들고 있으니까. 저들이 우리 미래를.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죠.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죠. 한국은 금속을 납품한 게 아니었습니다. 문명을 수출한 겁니까? 70년 전.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이 한국을 도왔죠.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70년 후. 한국이 미국을 돕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건 산업의 역전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역전이었죠. 창밖으로 텍사스 사막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원전 현장의 조명이 반짝였죠. 그 빛 아래서 한국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심장을 만들면서 말이죠.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배우는 순간 세계가 바뀐다. 두산의 각인은 강철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됐죠. 한국은 원전을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문명을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까? 텍사스에서 돌아온 다음 날, 워싱턴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한국 핵잠 승인 발언. 그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국무부는 성명을 냈습니다. 비확산 원칙은 미국 외교의 근간이다. 예외는 있을 수 없다. 국방부는 반박했죠. 전략적 동맹 강화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백악관과 의회도 갈라졌습니다. 공화당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였죠. 회의마다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답답했습니다. 텍사스에서 본 걸 그들은 보지 못했으니까요. 동료 분석가가 제게 다가왔죠. 볼턴, 자네 정말 한국이 핵잠을 만들 수 있다고 보나? 보고서를 봤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했죠. 하지만 그건 서류일 뿐이야. 실제로 만드는 건 다른 문제지. 텍사스 현장을 봤습니까? 320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 원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원전이고 핵잠은 다르지 않나. 저는 대답할 말을 잃었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봐도 해석이 달랐죠.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죠. 무엇이 달랐습니까? 사무실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죠. 20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 그들이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뒤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언 요청이었죠. 청문회장에 들어섰습니다. 의원 15명이 앞에 앉아 있었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언론이 몰려 있었습니까?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볼턴 박사, 당신은 국방부 핵전략 분석 최고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능력에 대해 증언해 주시죠. 한국은 기술적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죠. 한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근거가 뭡니까? 2025년 8월 국방부와 에너지부 합동 검토 결과입니다. 한국의 핵추진 시뮬레이션은 검증을 통과했죠. 시뮬레이션과 실제 건조는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바라카 원전 4기를 완성했습니다. 대형 구조물 건조 능력이 이미 증명됐죠.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사, 당신은 한국이 핵잠을 만들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자격이라는 표현이 적절합니까? 그들은 이미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단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은 허락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검증을 기다렸을 뿐이죠. 기술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위원장이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박사, 당신은 지금 70년 비확산 원칙에 반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중요하죠. 한국은 이미 능력을 갖췄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 사실이 바뀝니까? 의사당 천장이 무너질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만 남았죠. 한국은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맹입니다. 함께 가야 할 파트너죠.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박사님, 한국 편을 드는 겁니까? 비확산 원칙을 포기하자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왔죠. 사무실로 돌아오니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볼턴이 너무 나간 거 아냐? 저러다 문제 생기는 거 아냐? 귓속말이 들렸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 하나가 들어있었죠. 라벨에 CONFIDENTIALKUREA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가 터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1면. KUREA COMPLETES NUCLEAR PROPULSION SIMULATION. 누가 언론에 흘린 겁니까? 기사 내용은 정확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시뮬레이션 보고서 일부가 공개됐죠. 핵심 문구가 헤드라인에 실렸습니다. 한국, 독자 알고리즘으로 핵추진 시스템 시뮬레이션 완료. 미국 버지니아급 성능 일부 초과.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모두가 제게 물었죠. 이게 사실입니까?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게 언론에 나간 겁니까?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렸습니다.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거죠. 다음 날 국방부 회의.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의 능력이 공개됐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볼턴 박사 말이 맞았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창밖을 바라봤죠. 워싱턴 기념비가 보였습니다. 이건 기술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방향이었죠. 그들의 두려움이 제 확신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사실을 본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USB를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작이었다. 한국은 더 이상 허락을 구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인정받는 나라였죠. 언론 보도 이후 일주일. 저는 한국 관련 모든 기밀 문서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죠. 핵추진 시뮬레이션 보고서. 표지에 코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룡. 한글이었죠. 미국 문서의 한글 코드명이라니.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프로젝트 책임자 이름이 있었죠. 박현우,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박현우.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죠. 2005년 부산 해군기지. 저는 한미연합훈련 참관차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만난 한국 해군 장교. 박정훈 중령이었죠. 장보고급 잠수함 앞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한국도 독자 잠수함을 만들 겁니다. 독자 잠수함이라니 핵추진 말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제 아들이 크면 조선공학을 공부시킬 생각입니다. 아드님이 몇 살입니까? 8살입니다. 이름은 현우죠.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박정훈의 아들. 그 이름이 지금 제 손에 있는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까? 20년 전 그 약속. 오늘 현실이 된 겁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죠. 해룡 프로젝트. 독자 알고리즘 개발. 미국 버지니아급과 완전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한국어 변수명이 코드에 포함돼 있었죠. 추진력, 소음 감쇄, 열효율. 이건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 방식으로 설계한 거죠. 보고서 중간 페이지에 성능 비교표가 있었습니다. 소음 감쇄율 97.3%, 버지니아급 대비 1.52배. 일부 항목에서 미국을 초과했습니까?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세계 7번째 핵추진 국가 KOREA. 손에 든 보고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정훈. 그의 번호를 찾았죠. 20년 만이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3번, 4번. 여보세요? 정훈, 나 리처드 볼턴입니다. 볼턴 박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자네 아들 현우 말일세.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죠. 현우가. 무슨 일입니까? 자네 아들이 해냈어. 해룡 프로젝트. 내가 지금 보고서를 보고 있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정훈의 목소리가 들렸죠. 박사님이 보셨다는 건 미국이 인정했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네. 자네 아들은 자네가 꿈꿨던 걸 완성했어.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전 부산에서 자네가 말했지. 언젠가 한국도 독자 잠수함을 만들 거라고. 기억합니다. 그게 현실이 됐네. 자네 아들 손으로 말이야. 박사님. 이건 기술이 아니라네. 세대의 완성이야.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아버지의 미완을 아들이 완성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하나의 결실을 맺은 거죠. 다음 날 백악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핵잠 프로젝트 최종 검토였죠. 국방장관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해룡 프로젝트. 한국의 독자 핵추진 시뮬레이션입니다. 성능은 어떻습니까? 검증 결과 미국 표준을 충족합니다. 일부 항목은 초과하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준비한 겁니까? 정확한 시작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 10년 이상으로 보입니다. 10년. 그들은 소리내지 않고 준비했던 겁니까?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요? 발표도 없고 자랑도 없습니다. 그냥 침묵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허락을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완성을 기다린 것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해룡 보고서를 다시 펼쳤죠. 박현우 교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차분한 표정이었죠. 자랑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과로 대답했죠. 저는 데이터 속에서 의지를 봤습니다. 숫자 속에서 철학을 봤죠. 소음 감쇄율 97.3%. 그 숫자는 단순한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의 준비였죠.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시간을 쌓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완성을 향해 걸어왔죠. 창밖으로 워싱턴의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죠. 세계 7번째 핵추진 국가 KOREA.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이었죠.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언어였습니다. 박정훈의 꿈. 박현우의 완성. 아버지와 아들. 20년의 시간. 한국은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듣고 있었죠. 해룡 프로젝트 보고서.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죠. 연료였습니다. 백악관 회의실. 국무부 차관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핵잠수함은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이건 비확산 조약 위반이죠. 기술은 있지만 연료는 없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사용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죠. 핵잠은 움직이지 못하는 잠자는 거인. 기술은 완성됐지만 연료가 없었습니까? 저는 그날 밤 한국 측 연구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서울대 김태훈 교수. 전홍축 우라늄 기반 핵추진 연구. 효율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비확산 조약을 위배하지 않았죠. 한국은 허락 없이도 길을 찾았다. 다음 날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전홍축 우라늄 방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용성이 있습니까? 효율은 낮지만 가능합니다. 비확산 원칙도 지키죠.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막히면 뚫는군요. 일주일 뒤 워싱턴 포스트에 김태훈 교수 인터뷰가 실렸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없이 핵잠을 만들 수 있습니까? 김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핵잠은 금속이 아니라 결심으로 움직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죠. 결심. 그게 핵심이었습니까? 저는 백악관에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국의 전홍축 우라늄 연구는 실현 가능합니다. 비확산 원칙에도 부합하죠. 이틀 뒤 극비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가안보회의 핵심 멤버들만 모였죠.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에 예외를 줄 수 있습니까? 비확산 원칙에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을 갖췄죠.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원칙이냐 현실이냐?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죠. 제가 한 가지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국방부 내부 문서입니다. 작성 시기는 지난 6월이죠. 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의 핵잠 보유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함.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이미 결정된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검토는 됐죠. 예외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국무부 차관이 반박했습니다. 70년 원칙을 깰 수는 없습니다. 원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맹은 더 중요하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흐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김태훈 교수 인터뷰를 다시 읽었습니다. 핵잠은 금속이 아니라 결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연료가 아니라 의지를 태우고 있었죠. 막히면 뚫었습니다. 금지되면 우회했죠. 허락받지 못한 길이 결국 역사가 되고 있었습니까?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의지의 증명이다. 70년간 봉인된 문. 그게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보다 그들의 결심이 더 강렬했죠. 저는 그날 금기가 예외로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죠. 김태훈 교수 인터뷰 일주일 뒤 워싱턴의 분열이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모였죠.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핵잠 보유는 동북아 안정의 핵심입니다. 우리 전략 자산이죠. 국무부 장관이 반박했죠. 비확산 원칙을 어떻게 합니까? 70년 교리가 무너집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 사례로 한정하되 말이죠.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결론이 났죠. 한국은 예외다. 그 문장이 회의록에 기록됐습니다. 70년 비핵화 교리. 거기에 첫 균열이 생긴 겁니까? 이틀 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죠.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에 대한 핵 승인은 비확산 원칙 위반 아닙니까? 트럼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비확산은 적에게나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은 동맹이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다. 회견장이 술렁였죠. 70년 원칙이 무너지는 겁니까? 원칙은 유지된다. 하지만 동맹은 예외다. 한국은 그럴 자격이 있다. 저는 회견장 뒤편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70년 봉인. 그게 해제되는 순간이었죠. 회견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최종 보고서를 펼쳤죠.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핵잠 보유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 20년 경력의 결론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며 깨달았죠. 우리가 만든 질서를 그들이 완성했다는 걸. 그날 오후 펜타곤 로비를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았죠.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었습니다. 가슴에 훈장이 달려 있었죠. 실례지만 리처드 볼턴 박사 맞습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는 제임스 해리슨입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죠.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죠. 영광입니다. 노병이 신문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트럼프의 기자회견 기사였죠. 이 기사 봤습니까?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는다는군요. 네, 알고 있습니다. 노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5년 전 저는 인천에 상륙했습니다. 폐허였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핵잠수함을 만든다는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죠. 제가 지킨 나라가 이제 세계를 지키는구나.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한국을 도와줘서 말입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해낸 거죠. 노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렸고 그들이 열매를 맺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75년 전 미국이 한국을 지켰습니다. 75년 후 한국이 세계와 함께 서고 있었죠. 노병이 휠체어를 돌려 떠나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죠.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70년 원칙에 예외가 생겼습니다.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죠. 비확산은 적에게 적용하는 것. 동맹은 달라야 한다는 것. 그 말이 세상을 갈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 앞 광장에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그 옆에 태극기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지키는 나라였죠. 제임스 해리슨 노병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75년 전 내가 지킨 나라가 이제 세계를 지킨다. 저는 금기를 본 세대의 마지막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의 첫 증인이기도 했죠. 한 달 뒤 저는 필라델피아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현장 확인이었죠. 필라델피아 조선소. 75년 역사를 가진 전설적인 곳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곳에서 전함들이 만들어졌죠. 한국 전쟁 때도 군함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조선 산업의 쇠퇴였죠. 그런데 2024년 하나오션이 이곳을 인수했습니다. 75년 만에 조선소가 다시 살아난 겁니까? 조선소 입구에 섰습니다. 거대한 간판이 보였죠. 하나오션 필라델피아 조선소.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저를 맞이했죠. 볼턴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곳이 정말 다시 가동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핵잠수함 모듈을 제작 중이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작업장이 펼쳐졌죠. 불꽃이 튀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였습니다. 한국어 구호가 들렸죠. 용접 완료. 다음 섹션 준비. 태극기 헬멧을 쓴 기술자들. 그들이 거대한 강철 구조물을 만들고 있었습니까? 작업장 한가운데 완성된 압력 용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표면을 살펴봤죠. 각인이 선명했습니다. 메이드 바이 하나오션 필라델피아. 그 옆에 또 다른 각인.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원자력 사업부. 원전과 핵잠. 군사와 에너지. 하나의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까? 이게 대체.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블루 커런트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민수와 군사 기술의 통합이죠. 모두 여기서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원전 모듈도 핵잠 부품도 모두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이건 무기 생산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주조였죠. 한 미국 엔지니어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믿기 어렵죠? 70년 전엔 우리가 그들을 위해 배를 만들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들이 우리를 위해 만들고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75년 전 미국이 한국을 위해 전함을 만들던 곳. 지금 한국이 미국을 위해 핵잠 모듈을 만드는 곳. 75년의 시간. 하나의 원을 그린 겁니까? 작업장을 계속 둘러봤습니다. 곳곳에서 정밀 작업이 진행됐죠. 한 젊은 한국 기술자가 용접을 마쳤습니다. 미국 감독관이 검사했죠. 완벽합니다.
통과. 감사합니다. 당신들 기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새 보고서 제목을 생각했죠. 코리어 프롬 실드 투 스피어. 방패에서 창으로.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우는 파트너였죠. 사무실에 도착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더 하트 오브 테크놀로지 코리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75년 전 필라델피아는 한국을 지킬 군함을 만들었다. 오늘 한국은 세상을 지킬 문명을 주조한다.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20년 경력의 마지막 보고서였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석양이 보였습니다. 펜타곤 건물이 붉게 물들었죠. 문득 텍사스 현장이 떠올랐습니다. 두산의 각인. 필라델피아 조선소도 생각났죠. 한화오션의 이름. 그리고 해룡 프로젝트. 박현우 교수의 얼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지키는 기술을 만들었죠. 제임스 해리슨 노병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내가 지킨 나라가 이제 세계를 지킨다. 맞았습니다. 그 말이 정확했죠. 저는 보고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국방장관에게 제출할 최종 문서였죠. 그날 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 사진을 봤습니다. 석양 아래 반짝이는 강철 표면. 태극기 헬멧을 쓴 기술자들의 모습. 그 빛은 작업등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불빛이었죠. 강철 위에 새겨진 한글. 그것이 세계의 언어가 되고 있었습니까? 저는 40년간 전쟁의 기술을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평화의 기술을 봤죠. 한국은 세상을 지키는 법을 배운 나라였습니다. 문명의 심장. 그게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뛰고 있었죠. 노트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20년간 핵을 분석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인간을 보았다. 이름은 코리아였다. 그들은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완성을 기다렸고 마침내 세계를 바꾸었다. 금속이 아니라 결심으로 움직이는 나라. 침묵이 아니라 신뢰로 말하는 동맹.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다. 문명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문명의 탄생을 목격했다. 펜을 놓았습니다. 세상은 이제 코리아를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문명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